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피사와 코모입니다. 피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팀으로 마이스터를 전방의 타깃으로 삼아 롱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을 노리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트라모니가 이선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세컨 찬스를 노리고 마린이 중원에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홈에서도 라인을 과감히 올리기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쪽에 무게를 두며 경기 템포가 루즈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슈팅 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모는 4-2-3-1 구조 안에서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한 스윙 패스와 포켓 공략이 명확한 팀으로 좌우로 볼을 흔들어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을 끌어낸 뒤 하프스페이스에 생기는 틈을 두비카스와 보이보다의 침투로 찌르는 전술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니코 파스의 패스 각도와 타이밍이 살아나는 순간 두비카스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으로 한 번의 크로스나 빠른 패스에도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협적인 옵션이 됩니다. 피사가 수비 블록을 낮추고 두 줄 수비로 버티려 해도 윙백과 센터백 사이 혹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포켓이 한번 열리면 코모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양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라인과 간격을 확인하는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니코 파스를 축으로 한 코모의 스윙 전개와 두비카스의 침투 움직임이 조금씩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큽니다. 다득점 양상보다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한두 번의 장면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고 그 결정력의 무게 중심은 코모 쪽에 실려있는 매치업으로 판단됩니다. 코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체와 AS 로마입니다. 레체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스툴리치를 포백바로 앞에 두며 라인 간격을 최대한 좁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스툴리치는 적극적인 태클보다는 위치 선정과 패스 차단에 강점이 있는 유형으로 로마의 중앙 전진 패스를 1차적으로 끊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측면에서는 피에로티가 드리블과 크로스로 반격을 시도하지만 전체 라인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박스 안까지 충분한 숫자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말레 역시 중원에서 안정적인 연결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나 박스 침투 빈도는 높지 않아 레체의 공격은 단발적인 역습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레체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피에로티의 개인 돌파에서 나올 한두 번의 기회에 기대는 운영을 펼칠 공산이 큽니다. 반면 AS 로마는 3-4-3 구조에서 많이 코네를 빌드업의 중심축으로 두고 보다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코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를 섞어 라인 사이를 찌를 수 있는 자원으로 로마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엘샤라위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드리블과 원터치 패스로 수비를 흔들고 치미카스는 정확한 오버래핑 타이밍과 안쪽 침투를 통해 크로스와 박스 근처 페네트레이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체 수비의 시선이 측면으로 쏠리면 퍼거슨을 비롯한 이선 자원들이 박스 주변에서 마크를 벗어나 슈팅각을 잡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와 풀백 센터백 사이 공간은 코네의 패스와 엘샤라위의 커팅 동선이 맞물리는 지점으로 한번 균열이 생기면 연속적인 찬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치미카스의 킥 퀄리티를 활용해 꾸준히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로마의 강점입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해보면 초반에는 레체가 촘촘한 수비 블록으로 로마의 전진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네가 압박을 이겨내며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엘샤라위와 치미카스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기 시작하면 레체의 수비 간격은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체가 라인을 내릴수록 박스 바깥 이선 공간이 열리고 이를 로마가 활용하는 순간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습을 시도하는 레체는 숫자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유지에만 에너지를 쓰는 흐름에 놓일 공산이 큽니다. 결국 전술 다양성과 공격 루트의 완성도 그리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은 로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체가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누적되는 압박 속에서 한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허용할 여지는 분명합니다. AS 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수올로와 유벤투스입니다.
사수올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피나몬티를 박스 안마무리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가져가지만 전개 과정이 단조로워 공급이 끊기는 순간 피나몬티가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베라디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움직임과 왼발 킥으로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지지만 공격 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상대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와 커트인 강만 봉쇄해도 전체 공격의 날카로움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록하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지만 전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패스 선택에 치우쳐 있어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서는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사수올로는 측면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 사이 간격 관리가 느슨해 윙과 풀백이 동시에 파고드는 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흔들려왔고 한번 측면이 무너진 뒤 이어지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세컨드 커버가 늦어 박스 측면이 벌어지며 크로스와 컷백을 모두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수비 조직력 면에서는 상위권 기준으로 아쉬움이 분명합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4-2-3-1을 바탕으로 라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측면 연계 패턴의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전방의 데이비드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터치라인에서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변속 드리블을 통해 수비를 흔듭니다. 이 과정에서 풀백 칼루르가 원투 패스로 측면 수비를 끌어낸 뒤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은 사수올로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공격 루트입니다. 여기에 맥케니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과 박스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1차 침투 이후 흘러나온 볼까지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과 킥 퀄리티 모두 안정적인 유벤투스는 사수올로 수비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수올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유벤투스의 이중 패턴을 90분 내내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베라디의 왼발 한 방에 의존한 반격 역시 연속성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전술적 상성과 측면 활용 완성도, 세트피스 위협까지 종합하면 경기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조금씩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사수올로의 수비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이상 유벤투스가 안정적으로 결과를 만들어갈 그림에 가깝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햄과 노팅엄입니다. 웨스트햄은 4-3-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미드블록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운영에 초점을 두는 팀입니다. 웨스트햄은 전방에서 윌슨이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노리고 보웬이 오른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환 패턴을 주 공격 루트로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숫자 투입은 제한적이라 찬스 자체의 빈도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파케타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경기 리듬을 관리하지만 최근 팀 컬러는 공격적인 압박보다는 실점 억제에 방점이 찍혀있어 경기 템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노팅엄은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원정에서는 특히 안정지향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팀으로 이고르 제수스가 전방에서 등지고 버텨주며 시간을 벌고 오도이가 측면 돌파로 변수를 만들지만 라인을 과감히 올리지 않는 전술 특성상 공격 전개는 단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깁스 화이트 역시 전개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수비 밸런스 유지가 우선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공격에 과도한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먼저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데 초점을 둔 팀 컬러를 공유하고 있어 초반부터 공방전보다는 중원에서의 간격 싸움과 실수 관리가 중심이 되는 루즈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이 홈 이점을 살려 한두 차례 전환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노팅엄의 촘촘한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노팅엄 역시 역습과 세트피스 한두 번의 승부를 거는 형태로 맞설 전망입니다. 전반과 후반 내내 득점 기대치가 낮은 한골 싸움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패배를 피하려는 선택을 할 여지가 커 보이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